혹시 금융질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병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정체가 대체 뭔지 진단해보고 또 아주 놀라운 치료법까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의 첫걸음은 뭐니 뭐니 해도 정확한 진단이죠. 과연 대한민국의 금융 건강 상태 어느 정도일까요?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좀 충격적인 지표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중고 12년 동안 정말 수많은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정작 돈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바로 이 금융교육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어떤 세계 순위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87위. 저도 이 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2015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를 보면 경제대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성숙도가 글쎄 우간다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불운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하는 시스템적인 자산 손실, 이걸 바로 금융질병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이 질병을 분석한 전북 실용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 사회에 쫙 퍼져 있는 세 가지 치명적인 정신적 병원체를 딱 지목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탐심, 무지, 무관심. 이 세 가지 요소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서로를 막 키워주면서 모든 걸 집어삼키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하나씩만 있어도 문제인데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그 파괴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위험은 제대로 모르면서 일억천금만 바라는 탐심, 그리고 12년간의 공교육에서 완전히 빠져버린 금융무지, 마지막으로 너무 어려워 하면서 아예 외면해버리는 무관심. 이 세 가지 병원체가 딱 만났을 때 개인의 자산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 전체가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금융질병이 낳은 가장 심각한 증상은 과연 뭘까요? 놀랍게도 그 증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말 그대로 증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140조 원.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 계좌에서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있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상황을 자산의 안락사라는 정말 강력한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1, 2%의 수익률은 자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천천히 죽이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기회를 놓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그냥 갉아먹는 명백한 손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암울한 진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이 질병의 원인인 탐심, 무지, 무관심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금융 백신이 이미 개발되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제이레파 메피비스란 이름의 금융 백신입니다. 이름은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딱딱한 이론 교육을 넘어서서 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진단과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아주 실용적인 시스템인 거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우리의 금융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처방을 내려준다는 점에 있어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는 딱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제대로 배우고, 에듀케이션, 그 다음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어널리시스, 마지막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바로 실행, 프로포지션 앤 프랙티스 하는 거죠. 이 EAP 접근법이 바로 미피비S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법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앞서 말한 EAP 원칙에 따라서 가장 먼저 교육을 통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오해부터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금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연금을 옮기면 큰 손해를 볼 거라고 오해하고 계세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으로 거미줄 쳐 있던 내 잠자는 돈을 깨워서 스스로 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저기 아래에 깔린 빨간 선, 저게 바로 1, 2% 수익률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잠자는 자산이에요. 반면에 저 위로 솟구치는 노란 선은 정보에 기반한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서 복리의 마법을 누렸을 때의 모습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는 이 엄청난 격차, 이게 바로 금융 지식의 힘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자산을 깨우는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모일 때에 놀랍게도 국가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그 원대한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국민 건강이 곧 국력이다라는 이 아이디어는요, 과거의 대한민국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성공시켰던 역사적인 경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1960년대에 있었던 기생충 박멸 캠페인입니다. 당시 국민 대다수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던 심각한 보건 위기를 정말 국가적인 노력으로 극복해냈죠. 전북실용금융교육협의회는 바로 이 금융기생충을 박멸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과거만큼이나 대담합니다. 과거 80%에 달했던 기생충 보유율을 0%로 만들었던 것처럼 현재 99%에 달하는 금융질병 감염률을 0%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에겐 성공의 경험이 있잖아요? 물론 이 거대한 목표는 한 단체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 정치권, 산업계, 그리고 학계가 모두 힘을 합치는 거국적인 연대가 필요하죠.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건강한 금융국가로 가는 첫걸음은 어쩌면 거창한 구호나 정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나의 금융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작은 행동,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배우려는 의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